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기괴한 행동, 기행이 끝이 없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동훈과 친한계 최고위원만 쏙 빼고 만찬을 했습니다. 외부에도 적을 만들고 내부에도 적을 만듭니다. 참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상에서 떨어진 꿀이 흘러내려서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쥐가 갉아먹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온갖 아첨이 들끓죠. 시키지 않아도 교원 영색이 판을 칩니다. 대통령이 방귀를 뀌어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은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도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데 뒤에 있는 황금 들녘처럼 마음이 아주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셀 미바마 친구, 오셀 미바마 이럴 때마다 제가 좀 헷갈리죠. 미셸 오바마. 안녕하세요. 9월답지 않게 너무 덥습니다. 정어리 여러분 더위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한가위 잘 보내세요. 미친 정부와 대적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앵커님도 패널 여러분 같이 건강하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그렇죠. 오늘 또 33도 34도 그러는데 가을이 아닙니다. 이향님, 어제 최 목사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울컥해하는 앵커님을 보면서 참 한참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은 분명 우리 마음을 위해 이길 겁니다. 그러셨는데 어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참 최재형 목사님 바라보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연하게 그동안에 싸우셨던 분인데 어제는 좀 약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어제 끝나고 점심 같이 하면서 참 기도도 같이 하고 마음을 좀 많이 달래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또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지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악마님께서 우리 팬카페에 백운기 AI 캐리커처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그림도 마음에 들고 또 그다음 이렇게 배가 똥똥한 거 어떻게 제 배 나온 걸 아시고 하기야 오셔서 보셨죠.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제 푸사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진 이걸 보고 참 고마운 게 귀를 아주 큰 귀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사실 주둥이보다도 귀가 커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하셨는지 아무튼 제가 이걸 보고 깊이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착한 악마님 오토바이로 이렇게 택배 일 퀵 하시는데 항상 안전 걱정됩니다. 요즘 더 일이 많을 텐데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조이님 새로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잘 받들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 앉아 계신데 뒤에 황금 들녘이 참 어울리네요. 제가 농부의 아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네. 영화 배우잖아요. 저를 요즘에는 이제 안 배우로도 부르고 또 안 작가로도 부르더라고요. 최근에 대한경제 붕괴라고 두 번째 책도 제가 내고 영화는 연말에 정말 쑥스럽습니다. 그 영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재형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어리석지요. 지금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왔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만찬 하려고 했다가 추석 지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해버렸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딱 한동훈하고 친한계 최고위원만 빼고 또 만찬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습고 그 다음날 또 곧바로 그게 비공개였는데 또 알려져요. 그건 더 우습죠. 어쩌자는 걸까요? 그렇게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8명 부족한데. 이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저께 저녁에 모였다죠? 네. 누구누구 모인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민전 최고위원, 예. 그다음에 인유한 최고위원. 인유한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예.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하고 이전부터 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3명은 맞는데 4-5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한두 명이 누군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굴 거기다 넣었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갔을까? 누가 들어갔을까?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임을 했는데, 만찬을 했는데 희한한 게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 전날 밤에 만찬을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조선일보에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조간신문에 실리는지. 근데 굳이 제작 시스템으로 본다고 하면 조선일보가 마지막으로 판가리를 하는 게 한 12시쯤 되면 판가리가 끝날 것 같거든요. 거기 광화문 판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희 집이 광화문은 아니거든요. 그럼 배달판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마감처럼 마감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게 마감을 해도 한 8, 9시 정도는 마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찬이 거의 진행되자마자, 거의 끝나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귀뜸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동훈 패싱이다. 윤 대통령 한번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보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혜원 원장님. 네. 할 말이 없으니까 번개를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일정도 번개로 합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경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 번개는 그렇게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율이 폭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면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대통령실에서 조심했겠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빼고 김민전, 인요한, 윤상현 이런 분들만 불렀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보니까 이 영화가 딱 떠오릅니다. 덤앤더머.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스러운 거죠. 민생 물가 문제, 그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서 지금 해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삐져가지고 이러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덤앤더머에 의해서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이 쫄보 브라더스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날 것 같으니까 아마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고 이렇게 좀 따돌리는 거를 쓰려는 걸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쫄보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눈 펄펄 나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폴더 인사한 거로.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은 또 자기를 따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당내 리더십도 확장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양쪽 모두 국민들이 보기에는 쫄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상당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왜 이제 한동훈 안 불렀으니까 다들 알 거니까 계속 이렇게 했겠죠. 그 자식 말이죠. 아주 좀 쫄랑쫄랑 깐죽깐죽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당 대표 하겠어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지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말이죠. 대통령이라니까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죠. 우리 참 기억하는 일화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때 이승만이 이렇게 딱 전체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인가 뭐 어떤 자리에서 뻥 방울을 꼈다는 거 아닙니까? 뭔지 이건 뭐 그때 당시에 워낙 그 주변에 아첨하는 자들이 설치니까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기붕 부통령 국회의장도 하고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냥 해대는 거고 그걸 즐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한동훈이가 뭐 2026년 뭐 증언을 위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도저히 그건 뭐 비현실적이다 하면서 윤석열이 또 한 52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더 했을 수도 있는데 59분 뭐 거의 2시간 중에 거의 혼자서 주도하지 않았을까. 이재명과 한동훈 욕을 하면서 주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윤석열이 정말 속이 아주 좁은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와, 만찬이 연기됐는데 보통으로 만찬이 연기됐는데 그 만찬에 와야 될 사람 중에 대표만 쏙 빼고 일부 최고위원만 불렀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내가 너 한동훈 너 안 좋아한다. 너 패싱이다. 너 까불지 마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개인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여당 대표한테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순간 한동훈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을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절대 한동훈에 대해서 동정이 안 생겼는데 야 옛날 나경원도 짓밟히더니 이제 한동훈도 짓밟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참 어리석다. 지금 이제 탄핵 특검이 다시 또 여러 가지가 발의가 될 텐데 지금 그나마 8명이 버티고 있어줘서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친한계라고 하면 한동훈, 이제 김종혁, 또 진종호도 빠졌던데 진종호는 그래도 국회의원 아닌가요? 한동훈, 김종혁이야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 절마들 없어도 뭐 108명 지키는데 문제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직 대표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에이씨 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의 약점을 틀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무 특검법 통과시키면 그 배신하면 나도 너 감옥에 넣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도 제가 보수인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동훈도 떳떳하지 않아. 한동훈 자녀 문제 그것 털면 그것도 뭐 이른바 조국 사태 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자기는 뭐 멀쩡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너가 나 배신하면 나도 너 배신하고 너 우리가 분당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거야. 너도 멀쩡하지 못해. 이렇게 지금 계속 협박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제가 이번에 따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입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동훈 대표를 저격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특검 문제나 이런 거는 원내에서 논의하는 거야. 라는 게 말의 취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민전 최고위원 아예 대놓고 이제 저격을 했으니까 대통령의 눈에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 일단 딱 저녁 때 불러 된 것 같고 인유한 최고위원 잘 보십시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껴놓고 인유한 최고위원한테 전화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종편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인유한 최고위원이 나랑 대통령을 태고했다. 이게 뭡니까? 나 이 의대 증원 문제 한동훈하고 의논 안 해. 난 인유한 의원하고 할 거야. 라고 딱 아예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경쟁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불렀다. 이 말의 의미는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도 직접 통제하겠다. 특히 특검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른바 표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단속하겠다. 한동훈 대표 빠져. 저는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특검법이 실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그 자녀 문제는 저희가 직접 고발을 했고 변호사를 검토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면 앱 경연대에 한동훈 딸이 응모를 했는데요. 본인이 만들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근데 200만 원 주고 사서 냈잖아요. 요건 뭐 수사하고 말 것도 없고 조국 자제분들 수상 논리로 보면
그 대학 당국에 물어보지도 않고 오픈북 시험 뭐 그 온라인 시험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다고 업무방해로 기소해버렸잖아요. 유죄도 나왔고 심지어. 근데 이건 200만 원을 돈을 주고 사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지금이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200만 원 누구한테 받았겠어? 엄마 아빠가 줬겠죠. 엄마 아빠 상의했고. 근데 딱 경찰이 무혐의 결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 기간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한다고. 조국이나 최강욱 수사할 때 뭐 기간에 물어봤습니까? 업무방해냐고? 맞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엄청 잡혀 있는 거죠. 당시 한동훈 청문회 때까지 밝혀진 거로 보면 한동훈 입법행위 한 10개 안팎이 거의 팩트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동훈 특검법이든 아니면 이창수 중앙지검의 그 윤석열 바로 그 가장 죽으로 평가받는 이창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사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이렇게 대놓고는 개기지 못하는, 그래서 쫄보다, 겉보다 이제 이런 평가 계속 나오는 MIT는 거죠. 그런 거 문의하면은 대답 안 해주나요? 예? MIT 같잖아요. 아, 그것도 경찰에 문의를 그 동포 교포들이 엄청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경찰도 문의를 했다는데 답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갈까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뭐 어쨌든 성비 문제 어쩌고 저쩌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네.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게 될까 싶지만 어쨌든 당에서 온갖 방법을 다 만들어내서 결국은 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막 개선을 할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쥐고 있어서 뭐든 만들어내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신호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의원들도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 말이 캐비넷 정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을 여권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의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청와대가 쥐고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총장 교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패싱 당하고, 검찰총장 다시 들어오면 앞으로 사정명이 여권을 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한동훈 대표와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가서 답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는 정말 아무런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요? 검찰이나 이런 때. 저는 그런 게 하나하나 밝혀질 카드를 청와대가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광명님, 요즘 밴댕이가 속 좁은 1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윤석열이 1등입니다. 그러셨는데, 뭐 밴댕이 속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참 어리석다. 지금 본인 생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과 그 아내의 안위를 지키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라도 잘 하려면 그 108명이라도 똘똘 모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가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108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전략적 사고잖아요. 근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한동훈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래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저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앙심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네. 그 이제 밴댕이 속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뒤끝도 굉장히 긴 사람이긴 한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보면 이 사안을 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자도 막 공개하고. 문자까지 공개하고. 황당한 일인데요. 그런 일을 벌이면서까지 한동훈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수층에서도 상당수가 한동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60%가 넘는 득표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심하고 당심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는 해보고 싶은데 막 속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제3자 추천 최상무 특검법 얘기 나왔었죠. 그때도 한번 또 확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 또 꺼냈을 때 한번 또 확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그럴 때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주장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최상무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구실 삼아가지고 지금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 증언 문제에 관해서는 한동훈은 이번에는 치받을 각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여론이 나한테 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밀어붙이지 않으면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또 절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꺼내고 난 다음에 한 5, 6일 정도 좀 묵혀뒀다가 그 묵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대통령실에 아마 신호가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여야의장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내용을 관찰시켰단 말이에요. 관찰시키고 대통령실에서 그거 받을게라고 한 날 저녁에 윤 대통령이 만찬에 친윤계만 딱 불러가지고 술 먹은 거예요. 막 사자울 토했겠죠, 당연히. 한동훈 저 막 난리가 났었겠죠. 억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고심 끝에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여야의장 협의체의 진정성이 없는 거였었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를 두고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는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 한 나라의 검찰총장, 본인이 사실상 임명한 검찰총장을 얼마나 망신을 줬어요. 그게 촉발된 게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패싱한 거고, 한동훈 대표가 찾아서 고개 숙이기까지 한 그 난리가 난 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리 앙뚜아네트 표현이 어쨌든 한동훈이 좀 발탁한 것 같은 인물이 입에서 나왔고, 한동훈이 저거 반발하지 않았다라는 이 형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경로의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러다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대란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점에 한동훈 대표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국회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 이렇게 망신 주고 패싱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건 말건 나는 김건희 여사만 지키겠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야 뭐님, 원래 자석도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는 법이지요. 똑같으니 서로 싫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임준호님, 대통령 하는 짓이 요즘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됩니다. 6, 70년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맛있는 것은 마음에 드는 친구만 주고 약 올리는 초등생 수준. 참 안타깝습니다. 초코파이님, 정어리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하는 짓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겁나 받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건희 정권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법적 처리는 분명히 실행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유치하고 참 치졸하고, 뭐 유치 치졸을 넘어서 이건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보자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는 충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배들, 간신배들만 드글드글 끓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러다가는 역대 총리 최장 재임 기록을 세울 판인데, 어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호통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아니,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예, 존경하는지
전혜원 원장님. 네.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비서실장 때 한덕수 총리가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이었습니다. 했었죠. 예. 뭐 어제 대정부 질문 때 보니까 내가 당신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참 한덕수 총리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별명이 정치 구단이고 한덕수 총리의 별명은 이제 아부 구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십시오. 박지원 의원님은 어쨌든 나는 영원한 DJ 비서실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 호남 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원한 뭐 경제수석이다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입니다. 진짜 계란 날라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를 왜 제가 아부구단이라고 불릴 거다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올해 초 여러 가지 굉장히 국가적 과제가 많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부랴부랴 1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초부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수순을 밟기 위한 국무회의를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니까 아부구단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위기마다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비서실장 인선이라던가 또 총선 참패 후의 문제에 대해서 총리면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자리 지키면서 맨날 국회 와서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이제 퇴임한 이후에 예전에는 김앤장에서 일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든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참. 그런데 저는 어제 이게 이제 화제가 돼서 전 질문 박지원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 간의 질문 답변하는 것을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웃고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좀 국회가 정치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질타할 건 질타하고 유머도 있고 뭐 그 내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왜 국정원장 계실 때 한 번도 안 불러주셨냐 뭐 그런 얘기하고 나 그러면 삼청동에 한번 불러라 총리 공간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때 DJ의 유머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기를 쓰고 싸우려고 할 때 DJ가 이렇게 유연하게 유머스럽게 대처하는 모습들 그게 그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방금 전에 화면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해서 박지원 의원 출마했을 때 많은 종편이나 많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했거든요. 저 비판 안 하길 정말 잘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죽 못 났으면 박지원 의원 다시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근데 참 부르기를 잘했다. 그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독수라는 인간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 지금. 지금까지 총리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독수라는 사람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이 공무원으로서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 앞에서 한때 한석밥 먹으면서 그때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기재부 출신으로 뭔가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의기투합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 그래도 인간 그 한독수라고 하는 사람이 좀 보였다. 그러니까 그게 두 화면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사실 몇 개 정권을 지금 넘나들면서 좋은 자리만 다 차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계속 가면서 원래부터 영혼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자리를 탐해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왔던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총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더 잘 맞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근데 사의 표명한 사람을 그냥 멀쩡히 지금 총리로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4월에 끝났는데 계속 지금 이러고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달째. 네. 세상에 보통 총선 참패해서 책임다게 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대부분 마무리한 5달째 하고 오히려 윤석열은 기자들 질문에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고 끝까지 함께 가려서 진짜 정권 말까지 가겠는데요? 만약 올해 안에 탄핵이 되면 올해 안까지 가겠지만. 근데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게 박지원 한독수의 티키타카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앵커님 말씀처럼 약간의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어서 그 자체로는 보기 좋은 면도 있고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면 있습니다만 한독수의 답변만 분석해 보면요. 이원석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이원석은 그래도 수심위 결과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돌이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라도 했으니까 김건희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한독수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가정으로 한 답변은 질문이 아니 어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뇌물이나 선물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정적인 질문이어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총리가 답을 안 한다.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만약에 탐사 보도를 해보면요.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이 많이 갈 겁니다. 감사 표시라고 했잖아요. 감사 표시를 안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감사 표시 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눈치 보고 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감사 표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300만 원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분명히 이건 우리가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음성적으로 엄청 했겠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 부적절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아니 이렇게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가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의 가정사에 관심을 갖냐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남의 가정사에 시콜콜 개입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전방위적으로 부의온 행세를 하고 있다. 그 예를 든 건데 그것도 7시간 녹취록이 나와있던 김건희 육성으로. 근데 그것을 왜 남의 가정사로 공부하냐라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한덕수 완전히 이건 정말 아첨꾼, 아부꾼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번 추석에 선물이 안 들어오면 야 이놈아 나라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줬는데 그걸 그냥 안 가져와? 뭐 이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심지어 감사 표시하겠으니까 감사 표시라는 건 너는 나한테 감사 안 하는구나. 그렇죠. 미덕이잖아요. 감사를 표시하는 건 감사 표시 안 한 게 나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늘 표시해야 되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잘못했네. 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지금은요. 더 나빠요. 지금 상황이. 근데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의원의 이 질문에 언격결에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닐까라는 대통령실 디스했다 이런 좀 표현이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두고 박지원 의원이 막 야단쳤거든요. 국민 염장 지르는 거냐. 개원식 안 오고 이제 생일 파티 했다는 것을 질타를 하니까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최고였던 박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러다 보니 비서실장도 엉망이고 공보수석도 엉망이고 홍보수석도 엉망진창인 걸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하는데 참 이게 사실 총리가 할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래저래 쓰는 숨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국회에 맨날 끌려와갖고 혼나고 있는데
개원식마저도 참여하지 않은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정말 우회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생일 파티 사진으로 당연히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개원식 가라 해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가 가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심지어 생일 파티를 공개한 건 공보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공보수석 그렇게 그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우회적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언급계를 드러내버린 거죠. 그동안에 많이 얘기 나온 건데요. 김건희 라인하고 공보 라인이 달라요. 네, 심지어 다르기도 하죠. 그쪽 김건희 라인에서 자 이거 정말 좋은 스토리예요. 뿌려요. 그러니까 공보가 그냥 받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그걸 되뇌이고 있을 것 같아요. 난 영혼이 없어. 난 영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황금박쥐님, 감사 표시 안 하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야모님, 저는 감사한 분들은 많은데 돈 300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없어서 큰일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에 오갔던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심해가지고 11일. 예, 참 삭막한 국회에서 그나마 잠시 의원들이 웃는 모습 보는 것만 해도 좀 나았다 그렇게 안위를 삼아야 할까요?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웃을 만한 여유가 있는 정국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노회하지요. 박지원 의원 정치 구단이죠. 그나마 참 또 같은 정부 아래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넉살 좋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가를 했는데 어제 참 저는 매우 울림이 있게 들었습니다. 조국 대표의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네. 이렇게 그 조국 대표 연설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은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예. 듣기가 괴로웠겠죠. 그 전에도 최근에 야당 의원들이 뭐 비판 좀 하고 쓴소리 좀 하면 그냥 다 나가버린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너희들도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느냐. 우리도 니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했는데 우리도 니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들어야죠. 박찬대 대표가 이야기할 때도 나갔거든요. 상당수가. 이번에도 거의 나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가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저께 최재형 목사님하고 백운종 대표님하고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었는데요. 조국 대표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한 거죠. 300만 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님은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샤넬 향수, 고급 위스키 그리고 기타 선물이 있었고 관저로 이전한다면은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도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건데 불기소 공고로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논의했는지 표결 결과와 내용 논의 결과도 하나도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심지어 최재형 목사님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너무 분통이 기자회견에서 터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은 게 만장일치로 불기소 공고됐다고 언론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정치 검찰의 아주 교묘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5명 정도가 수사심의는 15명인데 무려 3분의 1이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만장일치가 아니죠. 그 청탁금지법으로 한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5명이나 되는 심의원들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 변호사법은 알선수재법이나 뇌물죄나 직권남용이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으면 그게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석밥상에 그거 못 올라가게 하려고 정치검찰에서 만장일치라고 딱 마치 일반인들도 다 죄가 없다라고 만장일치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어제 기자한테 짚어줬는데 조국 대표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추가로 이런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보면서 국민의 의원들이 자리를 자꾸 뜨잖아요. 가서 직접 봤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 자리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불편해져가지고 못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도 그게 합리적인 지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지지자들이나 특히 용산에서 볼 때 저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리를 뜨는 게 낫다.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가가지고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 안 듣기 굉장히 편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최상병 특검 관련한 회의에서는 왜 졸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인유한 의원 최근에 왜 휴대전화에 수술 청탁받은 거 아니냐 시끄럽잖아요. 다 잡히거나 아니면 표정이 그대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거 할 때 너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까봐 혹시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상병 특검 할 때 졸아가지고 아주 전 국민적으로 망신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당시 후보였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말 돈 받고 일을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해도 되나 세금 받는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수심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잖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가 지금 수심이 그냥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아침에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이 수심의 의견 우리 존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근데 퇴근할 때는 상황이 달랐다 그래요. 퇴근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최재형 목사가 그 요청했던 거 수심이 받는다고 결정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부 검토를 거쳐 충분히 숙고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말이 살짝 바뀐 건데 원래 계획이 자기 임기 중에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털어주고 가야 되겠다는 게 이원석 총장의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뭐 얼마든지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본인이 수사하라고 지휘했겠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결국 알리바이 만들어서 털어드리고 가는 거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데 최재형 목사 수심이 지금 열리면서 이게 뭔가 좀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 완전히 스텝이 꼬인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뇌물이든 선물이든 간에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받은 사람이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재형 목사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고 다음 사람만 따로 떼가지고 결론을 내기도 애매하고 뇌물이든 줬다고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검찰은 완전히 권력의 개다. 이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다. 이걸 어떻게
또 막 머리 굴리겠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논리를 동원해야 요거를 스무스하게 잘 정리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머리 끙끙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추석 때 자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제 어제는 부의 수사심의원에 올릴 건가 말까 하는 부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부의하기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최재형 관련 뉴스가 나오면 김건희는 무조건 쏟아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 자체가 지금 싫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원석의 수심에 대해서도 짜고 치는 고도리오도 싫다 그랬대요. 왜 자꾸 내 이름이 나오냐. 수사심의원에 내가 피의자로서 언급되게 하냐. 근데 이번에 김성환 평론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저께 최재형 목사님, 배우종 대표님이랑 약간 회의를 했는데 만약 무혐의면 무혐의대로 최재형 목사님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고 만약 최재형을 기소 의견으로 나왔다. 그럼 뇌물 준 사람은 기소를 하고 사실은 뇌물죄의 법리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처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시중에 그냥 감나 물려드리고 장사 미사들이고 이해관계인들이고 받은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뇌물은 공무원범죄잖아요. 그래서 특히 권력이 셀수록 직이 높을수록 엄히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봐주고 최재형만 기소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 추석 때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정 나든 물론 추석 전에 안 열릴 수도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추석 밥상에 올라갈 수밖에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재형 목사님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것이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준 사람은 처벌을 받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만 뇌물은 네. 둘 다 받은 사람은 지금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간 거잖아요.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청탁금지법하고 알선수재 문제인데 두 법리가 정반대로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두 사람은 세트로 묶어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똑 떼가지고 무죄 이렇게 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그것만 적용하면은 김건희는 뭐 받아서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지만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가능하지만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서 수사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최재형 목사 수심이 결론 보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기 검찰총장이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님이 지금 그 요청한 수심위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날 퇴임식을 열기 때문에 결국은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은 심우정선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결정 내고 호다닥 도망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여사 라인과 윤석열 라인 간의 암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생일잔치 사진을 이 와중에 공개가 됐다? 이건 정말 김건희 여사 라인의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고 여사님이 그냥 좋아할 만한 사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미상호는 부부가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 한대로 하고 선물을 갖고 그렇죠. 오고 꽃다발을 갖고 하고 심지어 노래까지 불러줬다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영어로 이 와중에 한복 쇼를 하겠다. 보통 이제 한가위 때 한복 입고 등장. 전 이것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여사님 이제 나가셔도 돼요라고 밀고 있는 거로 봅니다. 하지만 일부 청와대에 있는 윤석열 라인으로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우리가 검찰 수심위도 하고 여당 내 신도도 져가지고 뭔가 이거를 조용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를 올리고 싶을까? 저는 이 양쪽 라인에서도 뭔가 암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승패를 낮추자면 김건희 여사 라인 승.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어쨌든 모양 빠지게 생겼어요. 추석 뭐 동영상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심위 결론 보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발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영상 찍었겠지 솔직히.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찍으려고 했던 거야. 영상을 미리 찍었으면 수심위 결론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글에서 분석 나오는데 그 이제 시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재형 목사님이 어제 국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언더커버 때문에 잠입 취재 그 선물을 준비한 건 맞지만 그 고가의 선물을 주면서 자기가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대여섯 가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통일TV 부사장으로서 통일TV 송출을 요청했고 KT 그 IPTV에서요. 그다음에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자문위원 임명과 국회 국립묘지 안장 이건 전부 다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상황으로 자기가 정말 17개를 했대요.
심지어는 카톡까지 보냈다는 거. 청탁 카톡까지. 왜 청탁 카톡을 보냈냐? 김건희 씨가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알았어요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인사까지 개입하는구나 하고 그날 저녁에 카톡 보낸 것까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처벌, 한 사람은 처벌 안 한다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을 못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다 엄청난 폭풍이 있는 것이죠. 이향님께서요. 저럴 줄 모르고 추석 때도 부부가 인사한답시고 설레발치고 이미 동영상 찍었다니 참 답 없는 사람들 어쩌면 좋을까요? 지난번 설에는 안 올렸죠. 김건희가 어디 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뭔가요? 왜 지금은 나와서 인사합니까? 왜 그때는 안 나왔습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면 나온 줄 알아라? 안 보이면 안 보인 줄 알아라? 그건 아니죠. 너네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알아야지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경제 분야인데 오늘 경제 분야인가는 제가 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가 얘기 이거 반드시 좀 짚어야 됩니다. 지금 댓글 올라오는데요. 배혜숙님, 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시금치 가격이 한 단에 12,000원이더라고요. 아들이 휴가 나와서 잡채 먹고 싶다고 해서 두 단에 24,000원. 와우, 손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녹수님, 쓴맛 난다. 장 좀 가보세요. 아무것도 못 삽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요. 얼마를 가져가야 우리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선물 들어올 때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식구를 원망할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그 마트 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북어 말린 거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샀는데 딱 보니까 제수용품 같기는 한데 너무 적어요. 저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시나 해서 한번 슬그머니 여쭤봤어요. 혹시 제수용품 사신 거예요? 예,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되게 그거 몇 마리씩 사갖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네. 근데 한 마리씩밖에 이렇게 사는 분이 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며칠 전에 마트 갔는데요.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싼 게 고기예요. 초록색 띄는 거는 살 수가 없어요. 과일, 채소는 야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저 정도 경제력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손을 대다가 뭐 상추도 이만큼에 5,000원씩 막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파가 그나마 가격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는 사자라고 했던 게 고구마였어요. 그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거 손을 뗄 게 없는 거예요. 과일도 손댈 게 없고요. 대파는 좀 내려갔는데 쪽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진짜 시금치는 진짜 12,000원 맞습니다. 11,000원. 그래서 마트 가면 없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왜 없냐? 마트 사장한테 그렇게 항의를 한대요. 야, 이씨, 10,000원이 말이 돼? 1,000원 아니야? 장난쳐.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들었다 다 던진대요. 그리고 와서 사장한테 한마디 안 돼요. 꼭.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마트 사장님들이 아예 안 갖다 놓는데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항의만 만든 거. 근데 애호박도 2,000-3,000원 하고요. 저는 마트 가면 항상 이제 둘러보니까 쭉. 그다음에 뭐 복숭아도 좀 괜찮은 거 뭐 한 알에 4,000-5,000원씩 해버리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독수가 또 말도 안 되는 답을 한 게 물가가 안정됐대요. 2%대로. 근데 수치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재작년에 엄청 올라왔는데 조금 떨어져 갖고 기저효과로 2%대인데 안정됐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윤석열과 물가 안정됐다는 한덕수 말은 이건 지금 우리 국민들 완전히 그 생일 파티, 김건희 생일 파티 영상과 함께 사진과 함께 염장을 지는 겁니다. 물가 얘기만 하면 우리 참 댓글창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하여튼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때도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물가 얘기만 하면 막 올라옵니다. 아주
이회건님 고들빼기 한 단에 18,000원입니다. 아이고. 김영림님 지금 오이 샀는데 3개 6,000원 줬어요. 이선자님 저는 시금치 대신 부추 넣을까 합니다. 부추 잡채도 맛있어요. 담화님 저희 동네는 오이 3개 8,000원이에요. 내가 메타버스에 사나? 유병예님 쪽파 어제 경동시장 13,000원. 아이고. 오드리님 소 키우는 분 울어요. 사료값도 안 나와요. 김유님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시금치 한 단에 18,000원입니다. 파스테라님 이러다가 국민 모두가 영양실조? 현기경님 올해 초 물에 한 그릇 10,000원, 현재는 15,000원, 부산 영도 물가입니다. 홍순덕님 농협마트 브로콜리 한 송이 10,000원 넘어요. 마릭님 배는 개당 10,000원. 정정수님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 14,000원. 이런데 마트에 갔다는 자가 도대체 뭐를 보는 거예요? 에? 뭐를 봐요?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카트 끌고 갔다고 그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 새끼들 말이죠. 기자가 의료대란 질문하니까 눈 부라리면서 기자한테 병원 현장 가보라고 하는 대통령. 한 번도 안 가봐놓고 찔리니까 밤에 가서 뭐를 본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 잘한 게 있습니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뭐가 하나 잘하는 거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전두환이는 물가라도 잡았다니까요. 윤석열이는 뭘 한 게 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나라를 위해서 골몰하고 해도 무너진 경제, 지금 부동산 다시 튀어오르죠. 물가 지금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죠. 그 부족한 실력에 노력하고 다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어느 때보다도 국회가 도와줘야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늘같이 쌓여있는데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와. 여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뭘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도 개무시하고 안 만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자기는 속 편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속이 문드러집니다. 너 하나 살자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번 추석 때 당장에 지금 의료 대란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진걸 소장님, 의료 문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온 가장 큰 위험이죠. 뭐 계속 우리 정어리 TV에서 얘기했지만 뭐 온 국민의 지금 인사말이 아프면 안 된다. 특히 추석 때는 아프지 말자. 그래서 아예 부모님들 중에 일부 부모님들은 내려오지 말아라.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왔는데 응급실 갈 데도 없으면 큰일 나니까. 벌초도 벌이나 뱀에 쏘이거나 뱀 만나면 안 되니까 벌초도 이번엔 좀 조심하자.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뭐 개선도 없고 양보도 없고 대화도 없고 오죽하면 어제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막 삭발까지 했던데요. 이 정도 되면 추석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라도 하고 뭐 일단은 뭐 이번 응급실은 그 의사 선생님들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추석 기간에는 추석 끝난 다음에 직접 여야한테만 국회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정부와 여야와 의사들의 협의체를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였습니다. 열린 결론으로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김건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2,000명 절대 2,000명 포기할 수 없다. 윤석열한테 그게 딱 박혀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원 관련된 논의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단 하나의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장 밝혔다고 하잖아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진찰료 조제로 대폭 인상하겠다. 특히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의대 증원 발표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1조 2천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딱 건강보험 재정에다 가서 끌어쓴 거거든요. 이거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진짜 국민 염장을 지르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시금치 가격 하도 많이 오른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도대체 어떤 대안을 내는지 찾아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네요. 시금치 대신 얼갈이, 배추, 열무 등을 소비하라는 대안을 냈다. 열무를 시금치랑 맛이 다르잖아요. 열무를 잡채에 넣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는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찰에서 전공의 대표들을 경찰에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병원 5개 병원, 서울대병원을 통해서 굉장히 젊은 의사들을 경찰에 소환하고 있는데 이거 대화를 하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협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으려는 겁니까? 물론 의사들도 이 의료대란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까만은 대안이라고 내놓는다는 식의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맨더머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답답한데요. 오늘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KDI가 어제 보고서 냈어요. 보고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경제 아주 튼튼하게 잘 가고 있다면서요. 기재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KDI 보고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10개월째 경기가 호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월째 지난 6월에만 0.1% 정도 오른 것으로 나오고요. 내수 경기가 10개월째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수출은 조금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가 한 1.1 조금 넘게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떠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출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면은 내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경제 위기 때 수준보다 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4% 성장했잖아요. 이것도 한국 경제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안 좋았을 때 한 몇 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성장률이에요.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19 한창일 때 그때 한 해 정도 들어가 있던 수치거든요. 이게 뭡니까? 경제 다 망가지고 내수 살아날 생각 안 하고 물가 때문에 국민들 허리 휘고 그리고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건 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3년 만에 국가를. 그러니까 누가 윤석열하고 한덕수한테 거짓보고를 한 것 같아요. 수출이 좋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물가가 좋다는 염장질 말한 거죠. 그 KDI 보고뿐만 아니라 그냥 직전에 4분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예요. 우리가 OECD에서 꼴찌 4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차마 기자 브리핑에서 그런 말은 못하죠. 최근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 제가 이제 내수만 진작시키면 좀 보통 대통령의 답은 이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너무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대요. 경제가 너무 좋아. 근데 상반기에 체불임금만 1조 500억 역대 최대. 상반기 실질임금 물가 인상률 못 따라가고 실질임금 0.4% 감소했어요. 오히려 임금 감소하고 체불임금 발생하고 경제 성장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이러면 경제가 안 좋다고 해야죠. 근데 경제가 좋대요. 물가도 안정됐대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백운경 그 말대로 언제까지 이 이자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지금 추석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의료 문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모시고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듀비님께서요 이런 걸 주셨어요. 몇 년 전 갑상선암 수술 받고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성모병원에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검진 날인데 너무 걱정돼요. 혹시라도 재발되거나 수술이 또 필요한데 의료 대란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지내게 될까 봐 무서워요. 그러셨는데 예. 정말 아픈 것도 지금 걱정인데 아픈 거를 치료 못 받을 걸 걱정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지인형님, 앵커님, 박정훈 대령은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번씩 확인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안진걸 소장님 최근 좀
들으신 얘기 있어요? 예, 아무튼 아주 꿋꿋하게 예. 최근에 그 박종철 인권상도 받으셨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근데 거기 참가한 모든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이런 참군인이 있구나. 그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에 대한 그 충성 그리고 참군인의 자세를 전혀 흐트러짐 없이 잘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응원하고 있고 또 김기현 변호사님도 저희가 계속 보호도 하고 옹호도 하고 얼마 전에 마침 김기현 변호사님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조금 더 공익신고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보호를 확대하자는 지난주인데요. 여기 또 발제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박정원 대리님도 잘 계시고 본인도 잘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는데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박정원 대리님, 김기현 변호사님 함께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아까 이은주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데요. 윤통과 기시다 둘의 브로맨스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천공이 기시다가 묵은 롯데호텔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외교에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구심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어쩌면 이렇게 천공은 빠지지를 않나요?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 그 좋아하는 과학적인 숫자 2000 모든 가격을 왜 2000원으로 안 하냐?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시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박혜림님 착한 악마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착한 악마님 생일이시군요. 우리 이렇게 또 정어리끼리 서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쪼사루스님도 동참하셨네요. 정어리 TV 위에서 열심히 신 착한 악마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쪼사로스님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의 외교안보 우위로 대란 책임만으로도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국민 주권을 행사합시다. 체스님 정어리 가족 사랑합니다. 우리 같은 저놈의 정권 빨리 몰아냅시다. 끝. 예,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어리몰 추석 상품 대전 광고 보신 다음에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한 평론가님, 전혜연 대변인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